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를 준비하는 금토연구소의 박종현입니다. 요즘에 계속 제가 주말에 일이 있어가지고 업로드가 좀 늦어지는데요.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늦어지더라도 가능한 한 제가 영상은 꼭 업로드를 할 거고, 가끔 제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은 제가 커뮤니티에다가 오늘은 영상이 좀 업로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공지 달아 드릴 테니까 꼭 일요일날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는 금토연구소 영상 업로드 여부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바로 금주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간단하게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두 가지 키워드가 최근에 주말과 지난주를 거치면서 있었던 것 같아요. 한쪽은 해외 쪽으로 봤었을 때는 이스라엘과 이란이 이제 정면으로 무력 충돌을 벌이면서 국제 유가가 좀 급등했던 내용들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국내적으로 봤었을 때는 지난주에 이 서울 아파트 가격이 전고점을 갱신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서로 연관성이 없어 보이긴 합니다만은 이 두 변수들은 결국 통화 정책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중동 불안 이슈는 결국 유가 상승을 통해서 물가에 대한 우려를 높일 수 있는 거고, 또 이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급등세가 나타나고 대출이 다시 강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또 금리 인하에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맞물리는 이슈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내용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난주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을 보면은 지난주에 글로벌 증시는 조금 쉬어가는 모습들을 좀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주간 단위로 일단은 미국 증시가 오랜만에 약세를 좀 보였습니다. 특히나 지난주 금요일 날 이스라엘이 이란을 이게 누가 먼저였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겠고, 어쨌든 대규모의 그 드론 공격이 있었고요. 또 그러자마자 또 그 이란이 이스라엘의 탄도 미사일 또 여러 가지 공격들을 서로 이제 주고 받으면서 지금 제가 계속 뉴스를 체크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도 계속 서로 미사일을 주고받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4시간 전 뉴스로는 이스라엘군이 이란 민간인에게 대피를 해라, 새 공습이 임박해 있다, 이런 지금 뉴스가 최근에 이제 4시간 정도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중동 이슈는 이게 한번 이렇게 좀 잠잠해질만 하면 다시 불거지고, 잠잠해질만 하면 다시 불거지고, 이런 상황이고, 사실은 이제 이렇게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참 가볍게 얘기할 주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얘기할 만한 그런 어떤 영향력들이 냉정하게 따져놓고 보면 사실은 국내 시장에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많지 않습니다. 결국은 간접적인 측면을 통해서 국내라든가 이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텐데, 결국은 핵심은 유가의 상승 여부가 되겠죠. 지금 유가 차트를 보시면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에 트럼프의 기본적인 생각이 관세를 통해서 다소 수입 물가가 올라갈 수 있지만 이 에너지 가격, 특히 유가를 상당 부분 하락시키고, 또 오펙 플러스를 통해서 증산을 시킴으로 인해서 유가가 좀 하락하게 되면 물가의 안정을 좀 도모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계획들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최근에 나왔던 미국의 물가 지표들을 보시면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미국의 물가는 상당히 낮은 수준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나왔던 CPI라든가 PPI를 보게 되면 다 예상치를 하회한 수치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트럼프의 기본적인 어떤 계획들이 좀 맞아 들어가는 이런 모습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6월 들어서는 지금 상황이 좀 많이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5월 달까지는 물가 지표가 안정적으로 나왔는데, 지금 유가 차트를 보시면 6월부터 급등하기 시작해가지고 지난주 금요일날 장중에 78불까지 근접했다가 종가로는 한 73불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를 했는데, 지난 5월 달에 대체적으로 평균 유가 수준이 한 60불이었었는데 지금 73불 정도면
$10 이상 지금 올라온 수준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뭐 기저효과로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지난해 6월께 정도가 요께 지난해 6월, 7월 유가가 한 80불 정도였는데 이게 올해는 한 50불, 60불대로 떨어졌으니까 전월비로도 그렇고 전년동월비로도 그렇고 이 미국의 물가의 하향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유가가 다시 이 70불대로 올라온 상황이 이게 좀 고착화가 돼버린다라고 한다면 이른바 이제 기저효과는 좀 사라지게 되는 거고요. 작년과 비교해 보면은 거의 이제 유가는 똔똔인 수준이 되고 전월비로 봤었을 때는 6월 달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또는 생산자 물가가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지금 이제 다음 주에 6월 FOMC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가뜩이나 지금 미 연준은 트럼프의 이 금리 인하의 압박에도 뭐 독야청청 뭐 신경 안 쓴다. 지금 현재 미국 내 상황을 생각해 보면 사실 뭐 금리 인하를 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실업률 최근에 고용 시장이 좀 안 좋아지고 있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4.2%로 완전 고용에 가까운 수준 유지하고 있고 반면에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목표 수준인 2%를 아예 확실하게 도달하지는 못했고 코어 CPI 기준으로는 지금 여전히 2% 후반 정도 수준이죠.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는 더더욱이나 딱히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필요성과 긴급성을 못 느끼는데 만약에 이제 유가가 이런 식으로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시장 컨센서스는 그래도 연말까지 한 2번 정도 하지 않을까? 뭐 한 9월, 12월 금리 인하 해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였는데 만약에 이 중동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정말 올해 금리 인하는 어쩌면 한 번에 그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다음 주에 발표되는 FOMC에서 점도표를 봐야 되는데 일단은 점도표를 뭐 섣부르게 바꿀 것 같지는 않아서 기존에 올해 뭐 한 50bp 정도 금리 인하로 그냥 점도표는 유지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다만 이제 좀 찜찜한 거는 점도표가 50bp 인하로 유지된다 하더라도 이게 약간 그 구성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지난 그 3월 달에도 보게 되면 작년 12월하고 올해 3월 달에 그 메디안 값으로는 결국 그 3.9 수준이 유지가 됐어요. 그래서 두 번의 금리 인하는 유지가 됐었는데 작년 12월하고 올해 3월의 차이를 보게 되면 그래도 이 점도표가 살짝 상향 조정되는 모습들을 좀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한두 명만 좀 마음을 바꿔버리면 점도표의 숫자 자체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이 FOMC랑 이 유가 상승이 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중동 문제가 좀 빠르게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뭐 뉴스를 보게 되면 좀 약간 엇갈리는 뉴스들도 있어요. 또 아까 제가 4시간 전 뉴스는 그 이스라엘군이 이란 민간인에게 대피하라는 그런 경고를 했다라고 한다면 5시간 전 뉴스로는 이란 외무부 장관이 이스라엘이 공격을 중단하면 우리도 보복을 멈추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란이 상당 부분 그 전투력이 많이 약화되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이쪽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자세하게 얘기는 못 하겠는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전쟁이 길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이란이 상당 부분 좀 그 전투력적인 부분에서는 많이 이전과 비해서는 약해졌다. 그리고 뭐 지금 사실상 이제 이스라엘은 그 뒤에 미국이 있기 때문에 뭐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란 입장에서는 괜히 여기서 전면전으로 갔다가는 정말 큰 피해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뭐 적당한 수준에서 명분을 얻으면 뭐 일단락 마무리되지 않겠냐 뭐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요. 그리고 결국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지금 관세에 대한 어떤 협상들이 아직 어떤 결과를 내질 못했는데 그래서 연준이 조금 도와주면 어떤 여유를 가지고 협상을 하겠는데 연준이 저렇게 도와주지도 않고 그런 상황에서 유가까지 급등을 한다? 그러면 그동안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래도 우리는 물가가 안정적이야. 그러니까 연준 니네 빨리 금리 내려라고 했던 그 어떤 그 논리 자체도 지금 깨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트럼프 입장에서도 이렇게 중동 문제가 이렇게 심화되고 장기화되는 거는 원치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불확실성이 커진 건 맞고 국제 유가가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상황에서 이번 주 FOMC, 6월 FOMC에서는 이게 좋은 얘기를 해주기 좀 쉽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이게 그동안 그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던 글로벌 증시 또 특히 국내 증시에 어떤 조정의 빌미로 저는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시장에서 먼저 이스라엘과 이란의 그 서로 주고받는 미사일 발사 부분들이 좀 반영되면서 금요일날 우리 집가도 조금 이제 음봉을 좀 오랜만에 좀 달았는데 특히나 코스닥이 좀 많이 빠졌죠. 근데 일단은 뭐 추세가 꺾였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고요. 여전히 신정부에 대한 어떤 기대감, 정책 기대감들이 있고 또 전체적으로 뭐 달러화의 약세 또 원화의 강세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지금 외국인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순매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난주에도 보게 되면은 주간 단위로 지금 지난주에도 한 2조 3천억 정도 순매수를 좀 보였고요. 뭐 일간으로 봤었을 때도 지금 계속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영업일 연속으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외국인의 국내에서의 주식 보유 비중이 거의 사상 최저수로 낮아져 있기 때문에 뭐 이 흐름이 금방 바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지난 일주일 동안 외국인들의 주요 매수 종목들을 보게 되면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결국은 반도체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그다음에 자동차, 현대차, 뭐 기아, 일렉트릭, 뭐 그 저기 전력 관련된 거, 뭐 등등 조선 등등등 해서 계속 그동안의 어떤 주도주 그리고 이제 한국에 대한 비중을 그 줄였다가 다시 채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할 수 있는 반도체와 자동차에 대한 매수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뭐 지금 끝났다고 보기에는 좀 쉽지는 않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의 상승 추세는 뭐 저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과다 매수권에 접어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 금요일 날 그 3프로 방송이 있었어 가지고 하여튼 그래서 지금 봤었을 때는 뭐 여기서 조금 조정을 받아도 별로 그렇게 이상스럽지도 않고 어쩌면 그래야 좀 더 멀리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충분히 조정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가파른 가격 조정보다는 이제 뭐 기간 조정 형태로 어느 정도 이 이평선과의 과이격을 좁히는 정도의 어떤 그런 수준 정도 나타날 수 있겠죠. 뭐 큰 폭은 아니더라도. 그래서 일단은 뭐 국내적으로 봤었을 때는 계속 모멘텀은 좋으나 해외에서 나타난 이런 그 중동 불안은 약간 쉬어가고 싶은 상황에서 쉴 어떤 핑곗거리를 좀 만들어주지 않나 뭐 이런 좀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한 가지 핑곗거리가 이제 국내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부동산 시장 이슈죠. 그 주말간에 이게 계속 뉴스에 나왔던 게 지금 이제 서울 아파트 가격들이 전고점을 지금 갱신하고 있다. 노도 강도 80%대를 회복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금융당국이 지금 은행권을 소집해서 서울 아파트 값에 대한 과열을 지금 조이는 이런 조치들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조금 그 시기적인 것도 있는 게 지금 그 7월 달에 뭐가 있냐면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지금 도입이 되거든요. 지금 1단계 했고 2단계가 이제 실행이 됐고 3단계까지 이제 올해 7월부터 이제 도입될 예정인데 이제 DSR 스트레스 DSR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스트레스 금리를 줘서 가상 금리를 높여 가지고 결국은 이게 대출 한도를 이제 줄이는 그런 그 형태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스트레스 DSR 3단계까지 도입이 되면은 뭐 대출 여력이
기존에 비해서는 뭐 3, 4천만 원씩 뭐 준다 뭐 이런 이제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7월 달에 이 대출 규제가 도입이 되기 이전에 막차를 타려고 하는 그런 수요들이 많겠죠. 특히나 최근에 신정부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자산시장의 상승 강세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뭐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서도 이런 어떤 매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일단 이게 그 주간 상승률이거든요. 이게 파란색이 전국이고 빨간색이 서울 아파트 가격인데,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아까 서울 아파트 가격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전국 아파트는 그렇게 크게 올라가진 않았어요. 근데 서울이 지금 확실히 지금 상승률이 지난 주에만 0.4% 정도 지금 나왔고요. 지금 상승률로는 지금 전고점을 지금 뚫고 가고 있는 거죠. 그 지난 3월부터 한 5월 초까지는 이 주간 상승률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 뭐 상당히 가파르게 지금 아무래도 그 뭐 대선이 치러진 이후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해소된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 특히나 강북은 좀 제자리 걸음인데 지금 강남 쪽에서 주간 단위로 1% 이상이 지금 상승률이 나와버렸죠. 그래서 지난주에 시세를 뿜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그 상승률 1위였던 1위인 지역을 보게 되면 뭐 사실 강남이겠죠, 대부분. 그래서 강남구, 뭐 서초, 과천, 용산, 송파, 강도, 양천, 성동, 광진구, 성남, 분당구 순서로 금주 상승률이 지금 이렇게 높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최근에 이창용 총재도 계속 얘기하는 게, 아니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필요성과 당위성은 느끼는데, 이게 괜히 이 부동산 시장의 상승을 자극하면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보면은 주말간에 그 한국은행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를 잠재워야 된다. 그리고 통화정책도 이것을 고려해서 의사결정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봤었을 때는 한국은행도 지금 지난번에 5월 달에 금리 인하하면서도 3개월 내에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위원들이 대여섯 명 된다. 그래서 사실상 금리 인하를 시사를 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들썩거리면 금리 인하 시기를 잡기가 좀 쉽지는 않고요. 7월 달에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도입이 되면 뭐 그 뒤로 조금 진정될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문제는 기본적으로 그 공급 물량이 많지 않아요. 이 아실이라고 아파트 실거래가라는 그 부동산 프롭테크죠. 가보시면 그 주요 지역들의 향후 연간으로 공급량이 나오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올해까지는 그래도 얼추 적정 수요의 공급이 있는데, 내년 이후부터 보시면 완전히 현격히 떨어집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뭐 서울에 근접해 있는 인천 지역도 수도권 지역이 대체적으로 올해까지는 그런 대로 공급이 수요를 맞춰주지만, 내년 이후부터는 수요가 급감한단 말이에요. 공급이 급감한단 말이에요. 몇 년 동안 이 부동산 PF 때문에 부동산 신규 착공과 이 준공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뭐 부동산 시장, 부동산 하는 사람들은 뭐 이미 이런 거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상당 부분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만 해소가 되면 집값에 대한 어떤 상승 기대를 많이 가져가고 있는데, 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마땅히 지금 이 시장을 제어할 만한 게 잘 안 보이니까, 그래서 아마 다시 부동산 시장 좀 투기 과열지구 지정 이런 등등의 정책적인 어떤 게 나올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기본적으로 공급이 부족하니까 이게 시장 잡기가 쉽지가 않다. 그렇다고 하면은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해줘서 경기를 살려주고 싶은데, 이게 금리 인하 시기가 좀 쉽게 잡히기가 어려워질 수 있는, 요것도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뭐 국내 이 매크로나 펀더멘탈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좀 그렇게 좋은 뉴스는 아닐 수 있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은 좀 쉬어가야 될 타이밍이 왔고 쉬어가야 될 타이밍에 이런 재료들이 좀 등장해 준 게 아닌가 싶고요. 얼마나 쉬고 얼마나 조정을 받을지는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뭐 느낌적으로 봤었을 때는 뭐 가격 조정이 가파를 것 같지는 않다. 여전히 이 시세에 대한 추세에 대한 그 믿음은 좀 있을 것 같아서 어느 정도 그냥 손바뀜 하는 정도이지 않을까 싶고, 뭐 쉽게 말해서 뭐 그러면 이때 조금 포트폴리오 조정하면서 이제 재상승할 때 다시 뭐가 좋아질지를 좀 점검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겠죠. 근데 그거는 뭐 일단 좀 그 쉬어가는 모습을 봐가면서 저도 좀 고민을 해 볼 테니까, 일단은 뭐 쉬어가야 될 타이밍에 적절한 핑계거리가 좀 주어졌다. 뭐 요 정도로 오늘 시장 상황들은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일요일에 만나는 주간 시황 1만주 보내드렸고요. 오늘은 대외적으로는 이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중동 불안, 이에 따른 유가 상승에 대한 어떤 부담들, 이게 이번 주 예정되어 있는 FOMC에서 딱히 이렇게 좋은 내용으로 나올 것 같지는 않다라는 부분,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부분들이 역시 한국은행의 입장으로서는 이 금리 인하의 타이밍을 잡기가 좀 쉽지 않은, 결국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통화정책적인 측면에서는 뭔가 이 통화 완화적인 스탠스를 금방 취하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런 정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주 일요일에도 더욱더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주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